제가 보는 큼직큼직한 신호 중에 강력한 또 긍정 신호가 하나 나와줘가지고 요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요 자료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 B2, 빚내서 투자하는, 어려운 말로 신용융자라고도 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의 증감률입니다. 1년 전 대비 늘었냐 줄었냐인데 요 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B2가 늘어난 거고요. 요 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B2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관망세, 지켜보던 B2 자금이 본격적으로 증가세로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증시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미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게 통계상으로도 그런데 잠깐만 설명드려보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신고가를 뚫거나 주가 상승세가 오래 가기 시작하면 이제 긴가민가 하던 투자자들이 조금씩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빚 내서 투자할까?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그 주식이나 증시가 상승하면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증시 올랐으니까 요거 더 빚내가지고 더 B2 하자. 요게 이제 B2 규모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초반에는 추가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긍정적인 동력을 주다가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끝물 신호가 나오고 이제 과열로 넘어가면서 증시의 폭락이나 급락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게 상승 초입인 겁니다. 이게 B2 규모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년 대비 15%, 전월 대비 6%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에 머물던 B2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B2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위험한데 요 자세한 기준은 제가 또 요번에 출시해놓은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의 챕터 4에 다뤄놨습니다. 딱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이런 신호들 과거 통계 보시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붙습니다. 신고가 뚫었네? 더 갈 것 같은데?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예금 통장에 넣어놨던 것뿐만 아니라 조금 레버리지 좀 일으켜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B2입니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 증시가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 향후의 성과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기 이제 자료가 조금해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 과거에는 14번 중에 13번 상승할 정도로 상승 확률이 9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증시는 추세 상승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 우상향을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고점을 뚫으면 자금이 유입되면서 3개월 동안 상승할 확률도 92%, 향후 1년 동안 상승할 확률도 92%니까 이제 이걸 데이터를 아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기관들도 들어오는 거죠. 야, 지금 고점 뚫었다는 건 엄청 강력한 신호인데 들어가자, 상승 추세를 노리자, 즐기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자신감이 붙은 거고 이 상승세가 더 길어지면 이제는 더 지켜보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도 미국 주식 안 하시던 분들까지 들어오고 예금 적금만 하시던 분들도 어디 뭐 카페를 가도 주식 얘기, 저기 친구들하고 만나도 주식 얘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해도 주식 얘기, 대중교통을 타도 전부 다 주식창만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급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관망 자금이 아니라 없던 자금까지도 막 들어오는 게 포모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초입인 거죠. 이제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던 분들이 들어오는 장세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의 신호가 이제 미국 개미들의 최대 커뮤니티, 영향력이 너무 커서 월가도 주목한다는 미국 투자자 최대 커뮤니티가 레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딧. 밈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곳인데요. 여기서 주목받은 주식은 막 화력이 몰려서 기관들도 오히려 영향력을 받을 정도의 이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커뮤니티가 레딧인데 3월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상장하는 것 자체가 개미들이 이제 슬슬 들어온다는 걸 본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뭐 그냥 화살 던져가지고 랜덤으로 고르는 게 아니고 언제 상장하는 게 가장 분위기가 좋을까를 고민할 텐데 3월이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증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관들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개미들도 좀 슬슬 복귀하는 것 같으니까 야, 그래, 개미 커뮤니티 제일 몸값 높게 받을 수 있는 3월 달에 상장을 한번 해볼까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항상 맞추는 건 아닌데 지금 그래도 레딧이 3월 상장한다는 것도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되고 지금 기관들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모두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다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침체가 올 거라는 게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그냥 어디 TV 틀고 유튜브 틀면 다 침체 얘기하니까 개인이고 기관이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현금 쌓아두고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주식보다 현금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 종료 신호인 광기나 행복, 과열 이런 거라는 거리가 멀다.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증시가 갑자기 폭락할 정도로 뭐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주식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보통 그럴 때 광기나 과열 신호가 나오는데 요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현금 들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점 신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좀 공감이 됐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연준이 기준금리가 5.5기 때문에 5%대 이자를 주는 초단기 채권에 여전히 자금이 몰려 있고, 이게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보통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자금이 증시나 채권으로 몰려 들어올 텐데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떨어져도 하방 지지가 된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인들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게 보시면 물론 설문조사 지표는 늘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증시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잡히고 휘발유 가격도 많이 내려가면서 안정되니까 지금 미국의 가계 자신감이자 심리를 대변해주는 소비심리 지표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침체 구간을 탈출합니다.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오르는데, 이 보고서를 보여주신 분이 연령, 소득, 지역 무관, 광범위하게 심리가 반등했다. 이게 뭐냐면 증시가 계속 오르고 고용도 안정되고 대량 해고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제 미국인들 자신감이 생긴 거죠.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물가는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물가 기대 심리가 드디어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요 소비 심리가 증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소비도 하고, 소비가 좋으면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도 실적도 좋아지고, 그럼 증시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그게 엄청나게 오르니까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가계의 자금도 침체 대비해서 예금 적금하고 있던 것도 꺼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증시 계속 오르면.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방금 보여드린 거 장기 시계열로 보면 거의 사실상 이미 침체 구간에 있던 지표가 탈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침체 구간에서 이렇게 다 탈출할 때 증시도 다 같이 올랐는데,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지금 상승장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초입에 가까운 수준일 정도로 심리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앞에선 가계 얘기했고요. 기관들도 증시가 계속 안 빠지고 오르니까, 이렇다 할 큰 조정 없이 살짝 떨어졌다가 크게 오르고 살짝 떨어졌다가 크게 오르니까 기관들도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추격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응답도 2년 최고치, 주식 비중도 2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증시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최저 수준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들어올 자금의 여력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한 수십조 이상 굴리는 큰 손들,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올해 침체 없다의 응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침체만 기다리면서 현금 엄청 쌓아두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제 아예 뭐라 그러면은 올해 침체가 없던가 아니면 밀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주식 투자 평생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침체가 올해 안 올 것 같고 내년은 내년 일이니까 일단 주식 투자 하자로 응답을 전환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많았던 게 올해 2분기, 올해 여름엔 침체가 온다가 1순위였는데 상위권이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고요. 아유 올해 안 와, 올해 안 올 것 같아, 와도 아니면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는 아닌 것 같고 3분기 올까? 이제 올해 4분기도 조금 올까? 이 정도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시점이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예 침체가 올해 없거나 내년은 모르겠고 아니면 올해 3, 4분기로 갈 것 같다라고 밀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1, 2분기 침체설이었는데 또 그거 또 밀렸어요. 이러다가 평생 침체만 기다리다가 안 올 것 같은, 지금 침체만 몇 년째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언제 갑자기 뭐 일 터지면서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심리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현금 쌓아놓았던 거 침체 오면 내가 싸게 사야지 라고 했던 것들, 기관들이 수십조 굴리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지금 항복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자신감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만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침체가 안 오거나 약한 침체에 그칠 거다라는 응답이 역대 최대 수준이고,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응답은 17%,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신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럴 거면 주식 투자 해야지, 안 빠지잖아 이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증시를 움직일 요인은 연준이 거의 52%라고 응답을 했고, 기업 실적이 33%, 유동성 7%, AI 3%, 중국 2%,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인데, 역시 펀드 매니저들도 연준이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게 뭐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기관과 가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빚까지 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는 지정학 갈등이 걱정되긴 하는데 이건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침체 이슈도 줄고 고물가 걱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금을 쌓아둔 큰 이유가 침체와 고물가였는데 그게 걱정이 줄어졌으니까 돈 주식에 넣어야겠다라는 응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긍정적인 지표가 있어가지고 B2
제가 보는 요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요거는 제가 한 번씩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 해드리는데 지금은 요 지표만 봤을 때는 과열의 신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증시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보고 무조건 맞출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적중도가 높은 지표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딱 상황에 맞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저장해놨던 건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되게 뼈 때리는 말인데 하락장으로 인한 손실 그 자체보다 하락장을 기다리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와, 이게 진짜 공감돼가지고 저장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장이나 타이밍 맞춘다고 하락장 기다리려고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상대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거죠. 피터 린치 말은. 그러니까 진짜로 피해본 건 아닌데 주식을 들고 있었을 것보다 못했다는 거니까 참 이 말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장해놓고 항상 제가 이게 뭔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때 이걸 한 번씩 꺼내서 봅니다. 아, 괜히 내가 어설프게 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면서 얼마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하락장을 좀 얻어맞더라도 계좌에서 좀 마이너스가 찍히더라도 또 그래도 하락장에 들고 있어야 상승장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타이밍 재려고 막 얼마 빠지면 사야지, 나는 침체 오면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조정은 꼭 안 오고 내가 조정이 안 올 것 같다 그럴 때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량주와 시장지수, 특히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타이밍 재기 어려우니까 좋은 주식에 한해서 시장지수에 한해서 모아가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레이딩 계좌가 있고 모아가는 계좌가 있는데 모아가는 계좌 몇 년치 쌓이면 뭐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트레이딩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뭐 지수가 모아놓은 계좌가 수익률이 뭐 쭉쭉 올라가니까 사고 팔고 타이밍 재는 게 참 어렵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둔 계좌가 더 좋아요 요즘은. 그래서 또 이런 자료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에 올려두니까 한 번씩 놀러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 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기, 차트 판도기, 역발상 판도기 총 3가지 투자 판도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